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저는 지금 나고야 사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고 그리고 좀 시원시원해요. 근데 또 어제나 그저께처럼 갑자기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만반의 대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행은 여기 나고야에서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이동을 할 거예요. 제가 이번 일본 전체 일정 중에서 유일하게 딱 오늘만 패키지 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클록으로 신청을 했고, 제가 이번에 가는 곳은 다카야마 그리고 시라카와고라는 곳인데요, 아마 다소 생소하실 거예요. 다카야마 시라카와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가는 지역도 아니고 가기가 다소 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동적인 부분 때문에 패키지 여행을 신청을 했는데요, 패키지 출발은 8시 반에 나고야역에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사카야에서 나고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고! 네, 나고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고야역도 어떻게 보면은 나고야에서는 가장 이제 많은 교통이 몰리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버스 타러 오는 사람들, 뭐 JR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노선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엄청납니다. 특히나 지금 7시 40분인데 출근 시간이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이제 미팅 장소를 찾아야 되죠. 이제 패키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 미팅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미팅 장소는 8시 15분이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충 유추를 했을 때 빅시 카메라라는 빌딩이 있거든요. 거기 맞은편 어디인 것 같아가지고 13번 출구로 일단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저기 보이시죠? 지도로 확인해 본 결과 그 13번 출구 근처에 이제 빅시 카메라가 있고 거기서 이제 미팅 장소를 찾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단일 패키지라고 하죠. 그런 클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이위얼 트립, 와그에서 신청하는 하루 당일치기 아니면 반일짜리 투어는 미팅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팅 시간에 맞춰서 가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시간이 늦지 않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고야역 빅카메라, 빅시라고 불리는 빅카메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만 찍고 달려와 봤어요. 야, 빅카메라 여기도 꽤나 건물 규모가 크죠. 참고로 이 빅카메라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자제품을 파는 그런 상가, 뭐 국전이나 테크노마트 같은 곳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전자제품을 파는 곳이고, 요 근처 어디에서 이제 미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찾아야 돼요. 지금 그게 일입니다. 근데 지도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요 근처 어디에서 무슨 깃발을 찾으세요 그랬는데 시간이 또 일러서 깃발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한번 또 찾아보죠.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휴게소는 저번에 봤던 거기보다 좀 규모가 작죠. 그리고 휴게소에 전망대 같은 게 있어서 경치 잠깐 보고 갈게요. 시간이 지금 좀 차가 막혀서 15분밖에 안 주니까 화장실까지 갔다 가려면은 빨리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대에서 보이는 경치는 뭐 대단하진 않아요. 요런 느낌의 경치인데 산 중턱인가봐요. 해발 고도가 좀 있는 편이고 이런 느낌의 경치를 보여줍니다.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왔더니 좀 높은 데 올라왔다고 약간 추워요. 네, 다카야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주차장이고요. 일단 걸린 시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8시 반에 미팅을 해서 버스를 탔단 말이죠, 여행사에. 근데 어쨌든 휴게소를 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11시 30분, 정확히 11시 35분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카야마를 나고야에서부터 오려면은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을 좀 짧게 하고 싶다면은 다른 도시에서 머물다가 다카야마로 넘어오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산간지방이고 뭐랄까 여기만을 위해서 어디 공항을 가겠다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나고야가 그래도 큰 도시인데 큰 도시에서 오기에는 여기가 가장 이제 뭐 나고야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곤 합니다. 네, 다카야마라는 동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다카야마는 사실 지역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장소를 다카야마 자체라고 보기엔 다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다카야마 산마치 라고 불리우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3개의 거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산마치 쪽이 이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에는 이제 오래된 거리라고 표기도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옛날 에도 시대 때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상인들이 많이 모이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꽤 발달을 했었고, 여기가 성곽 안쪽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장사를 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한 장소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발전하면서 지금의 상가 거리들을 이런 식으로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오늘이 화요일이기도 하고 뭐 주말만큼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사실 다카야마 산마치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거리는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가 다카야마에 오면은 한 번쯤 들려보고 싶었던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체크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2시간도 안 되게 있어요. 우리가 여행사 버스를 다시 타고 이동을 하려면은 1시 40분까지는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시 30분에 도착을 했으니 1시 40분까지는 2시간도 뭐 안 남은 셈이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산마치에서 좀 더 멀어지고 있는 건데, 박물관을 몇 군데 한번 가볼까 합니다. 박물관 뿐만이 아니라 볼만한 장소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체크한 데들을 빠르게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산마치에서 멀어지니까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거기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이 한산해진다. 초반에는 이렇게 조용히 한산한 길을 걷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외곽부터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소개해드렸었던 가와고에나 아니면은 뭐 아리마츠죠. 아리마츠 같은 지역과 비슷하게 여기도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또 물이 또 흐르고, 이런 고즈넉한 분위기 괜찮지 않나요? 저는 진짜 별거 아니어도 이런 분위기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이야, 그냥 도심을 걷기만 해도 뭔가 느낌을 팍팍 받는 게 있습니다. 옛거리들은 정말 괜찮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뭐 비단 일본의 옛거리만 좋다 이게 아니고, 어느 나라를 가든 옛거리를 걸으면은 그 나라의 정서와 그리고 문화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런 옛거리를 걷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한국도 북촌 한옥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안동의 화해마을 같은 그런 전통 마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데랑 비슷하게 여기 다카야마도 보면 주변에 이런 옛날 건축물들이 많고 뭐 돌아보면은 진짜 분위기도 좋고 하지만 여기 현지 사람들이 다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고성방가 아니면은 뭐 남의 집에 막 무단 침입 뭐 이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글리 코리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현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관람을 하셔야지. 너무 이제 상점과 같은 데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렇게 곳곳에 있는 이런 작은 마을을 돌아다닐 때는 어쨌든 간에 지킬 건 지키면서 여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생각도 듭니다. 이야, 진짜 거리가 여기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다. 차는 좀 다니는데 이런 거리 너무 좋지 않나요? 야, 마치 옛날 일본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거리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타카야마 마츠리 야타이카이칸, 그러니까 이제 마츠리 때 썼던 그 수레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수레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여기가 이제 마츠리를 하죠. 이제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일본은 여러 장소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축제 때 거대한 가마를 들고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한 가마들을 전시해 놓는 곳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축제 기간에 여행을 딱 맞추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잖아요. 되게 우연히 겹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부러 잡지 않고선 쉽지가 않은데, 뭐 축제는 보지 못해도 축제 때 썼던 수레를 볼 수 있다는 건 귀한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도 뭐 와보고 싶었거든요.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와, 화려하다, 그쵸? 이게 실제로 쓰이는, 마칠 때 쓰이는 그런 가마라고 합니다. 일본의 전통 그런 마치리를 전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의외로 제가 8번이나 일본을 왔으면서도 기회가 안 나더라고요. 딱 한 번 정도만 봤었던 적이 있고, 그때도 굉장히 화려하게 막 여러 사람들이 군무를 추면서 가마를 들고 뭐 이렇게까지 화려하진 않았었어요. 네, 들고 뭐 행가를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마츠리는 마을마다의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고요. 여기에 이제 보이스 가이드가 있죠. 요거를 대면은 여기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보이스 가이드는 영어랑 일본어, 뭐 중국어 이런 건 있어도 한국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나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사진으로 이런 가마의 디테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테일을 보면은 이런 장식 하나하나에 엄청 신경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오르는 방식으로 이제 관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마 상부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죠. 이게 바퀴가 달린 건 또 있는데 저렇게 사람이 직접 들어야 되는 거는 얼마나 무거울까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굉장하네요. 정말 다양한 그런 정보와 가마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서 일본 마츠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는 있겠는데, 영어 설명이 글로는 없어요. 글로는 없고 다 이렇게 듣는 거 위주로만 있고, 또 이제 대부분 일본어 설명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인터내셔널한 친절함은 없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야, 다카야마의 축제를 한번 보고 싶긴 하다라는 생각이 막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가마를 볼 수 있는 전시관의 금액이 입장료가 1,000엔이에요. 싸지 않죠. 대신에 여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표를 끊으면은, 이건 저도 지금 와서 알았어요. 사쿠라야마 니코칸 뭐 이런 데를 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흰 건물까지 무료 입장이 된다고 하니 뭐 티켓을 이왕 끊었으니 저기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은 느낌이 딱 오겠죠. 사실 여기도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올 수 있어서 아까 티켓 끄는 거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와보기는 했는데, 심지어 여기는 이제 영어 설명이라든지 뭐 영어 설명 가이드 듣는 것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 전혀 없고 모두 다 일본어입니다. 제가 일본어를 스피킹은 조금 해도 이게 읽는 거는 한자 때문에, 특히나 이런 데에 써있는 한자들은 좀 예전 말들이 많아가지고 다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뭘 위한 장소인지를 알기가 다소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저 전통적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방문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 같죠? 이런 모형? 디오라마 같은 걸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추측해야 돼요. 네, 다카야마에 대한 뭐 어떤 장소일지, 아까 사쿠라야마라고 한 거 보면은 어떤 산에 있는 사찰인지 감은 잘 안 잡힙니다. 하지만 이런 걸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죠. 이게 쇼군의 행렬이거든요. 이런 행렬도 인형으로 만들어 놨고, 이렇게 보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쇼군의 마차 뒤로는 항상 이렇게 닌자들 딱 따라붙잖아요. 네, 잠깐 구글링을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가 이제 니코 도쇼구라는 건물인 것 같아요. 그 지역 건물을 10분의 1 스케일로 이제 모형을 만든 거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니코 도쇼구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게 대단한 거는 다이쇼 시대에 장인이 한 땀 한 땀 다 만든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예술 작품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가마를 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게 정말 작게 하나하나 조각해서 만든 거거든요. 요런 디테일 어마어마하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다카야마에서의 첫인상이랄까요? 시내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고, 더불어서 이제 가마를 볼 수 있는 장소와 여행사에서 이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카야마는 어쨌든 간에 거리상으로나 차편으로나 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특히나 나고야에서 거리도 멀고, 또 오려면 버스 타고 이동하거나 열차로도 오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다소 좀 힘들게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거나 하시면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이제 여행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편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다카야마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카야마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이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